자유학기, 자유학년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중학교에 이제 적용이 되는 이것도 앞서서 얘기했던 교육과정의 그런 철학과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년의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지요. 그렇죠? 학생 참여형, 과정 중심 평가, 다양한 체험 활동,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지금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단계로 딱 넘어갈 때 있어 가지고 아이들의 혼란이 크다는 실제적인 그런 증언들도 계속 많고. 근데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장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어떤 적극성과 능동성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또 이 정도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사실은 아직은 그 학습에 대한 어떤 습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되고 그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 나이 만으로 12세, 13세 정도의 아이들이 근데 이미 이 아이들한테 이런 참여, 자발성, 뭐 능동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한다라고 모든 학생들한테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무리라고 봐요. 가치와 이상은 높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 그래서 자유학기년 운영을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교육 과정 편성, 그래서 학생 중심 과정으로 평가를 하고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평가 및 기재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이렇게 쭉 돼 있죠. 여기 나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에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래요. 유심히 살펴보기 바래요. 제가 이제 일부러 구구절절 지금 2단계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딱 좋잖아요. 문제 내게. 편성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문제 하나로 싹 만들 수 있어. 자, 자유학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부담을 줄인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협력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체험한 활동 내용, 창의적 사고력, 성실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각 교과별 성취 수준을 토대로 학생의 성취 수준 아까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래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학기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그 고교 학점제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토론, 협동학습, 교과융합 등 수업 방법 개선 적용에 따른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확대한다.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 때문에 중학생 애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진짜로요. 아이들이 골머리를 앓으면 누가 앓겠어요? 학부모들이 앓겠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딱 안 봐도 비디오지. 어떤 혜택을 있겠죠. 학원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애들은 방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로 반영이 돼요? 어디로 반영이 됩니까? 특목고 진학, 자율형 사립고 진학, 여러 가지 진학,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학에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관리가 되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2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중2병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중2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각을 하는 거지, 알아가는 거지. 예.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알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애, 되는 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하겠죠? 실망하겠죠? 자기 처지 비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수행평가에서 요구되는, 여기 나오잖아요. 서술형 평가하라고. 서술형이라고. 여러분들도 서술형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거 교육학 하면서 논술 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죽겠지요. 중학교 단계에 있는 애들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죽을 거라고. 그거 관리해줘야 돼요. 글쓰기 하는 방법들. 그거 배우는 아이들하고 아닌 아이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차이가 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관리해주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차이가 크겠죠. 그런 아이들, 점수 잘 받는 아이들, 못 받는 아이들 차이가 나겠죠. 이거는 계속해서 갑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고등학교 단계까지 가고 대학교 단계까지 가요.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일 겁니다. 수행평가 그거 글 잘못 쓰는 아이들은. 자, 지금 현장이 그렇다고. 현장이 그래요. 자, 이상은 높아요. 이거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한 명씩 붙들고 앉아가지고 글 잘 쓰는 법?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EBS에서 좋은 교재들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해요. 그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선생님 참 잘하십니다. 하지만 그걸로 누가 이끌어줄 거냐고요. 그걸 누가 이끌어줘 가지고 그걸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자발성과 능동성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고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또 학부모들이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라. 그걸 갖다가 누가 안내해 줘 가지고 그런 어떤 학부모 그런 정도의 관심 있는 학부모라면은 여건이 갖춰진 학부모들이겠죠. 아이한테 대해서 아이들이 전일제로 그렇게 수업을 받는 것처럼 전일제로 그 아이한테 달라붙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정보조차 있는지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고. 돈벌이에 급급해서 아이 한 명 어떻게 해갖고 과외 하나 진짜 간신히 보내는 부모들이 세고 셌어. 그런 부모들은 수행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중2 단계에서 이 자유학 학기제 학년제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런 것들 절대 못 해줍니다. 글쓰기 능력 신장 못 해줍니다. 중학교 2학년 단계가 가면 더 떨어지겠죠. 중3 단계 가면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상은 높으나 가치 높으나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 그런 격차를 갖다가 본의 아니게 만들어 주는 거야. 더더욱 계속해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망스러운 일이고. 예, 방침이 나옵니다. 지필고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평가와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습 발달 과정을 파악하고 학습 시대에 도움을 주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말은 이런데요. 아니에요. 말은 이런데 아니라고. 수행평가가 그렇습니까? 자,
수시 형성평가를 하겠대. 그렇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종료 횟수를 적절하게 계획해서 실시한대. 저 수행평가가 문제라고요. 저 수행평가가. 아이들 안 돼요. 힘들어요. 자, 여기 수행평가의 경우 세부적인 척도안을 작성할 수 있으나 학생을 서열화 등급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력과제 기반 수행평가.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진행과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문제. 포트폴리오 다양하죠. 그거 누가 봐주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가 어떻게 쓰는지 봐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지도들이 따라 붙어야 돼.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학교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요. 담임 선생님도 못 해줍니다. 절대 못 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요. 살신성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담임 선생님의 초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왜 평가라고 하는 거 아니면 학생 지도라고 하는 거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고요. 평가 기준안 작성 후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활동 상황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록한다. 자, 기록할 때 딱 보여요. 딱 보인다고. 여러분들 딱 기록할 때 딱 보면 얘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얘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애 아니네. 태도에서 보입니다. 태도에서 보여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밝게 잘 웃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자, 누구한테 정이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정이 가냐?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평가예요. 자, 누구한테 관심이 더 가겠냐고요. 누구한테 가점이 가겠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 싹 빼고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러한 위험성을 갖다가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 왜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객관적이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빼낼 수 있으니까.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빼낼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생각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 해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안타깝게도 관상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 물론 풍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게 못 되는 미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얘기들에 익숙해서 가. 연차가 타이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요. 보다 보면 학기 초에 생각했던 것들이 학기 말에 그래. 학년 말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지? 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갖다가 깨트려줬으면 좋은데 왜 저 아이는 나의 선입견을 왜 못 깨고 저 지경이 될까? 자, 그만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12번에 보시면 학생들의 학생 탐능치 수준 확인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서술식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될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학기별 특성에 맞는 방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세특이 관건이에요. 세특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도 저 세특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보고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걸 갖다 기재를 합니다. 그걸 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선생님들마다 자 보세요. 이거는 편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국어과 선생님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과목 선생님하고 누가 더 이걸 갖다 유려하게 잘 쓸까요? 딱 그냥 우리 국어과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써둘 거라고. 논리적으로 주어와 수어가 맞게. 예? 아이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갖다 딱 간파해 갖고 그 몇 줄로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특에 있어가지고. 세특에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요. 또 안타깝게도 도시 지역에 있는 세특하고 농촌 지역의 학교에 있는 세특하고 차이가 나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자, 글쓰기 능력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훈련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세특이라고 하는 것. 아이가 써준 원자료, 로 데이터 자체가 훌륭해야 세특도 잘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써준 그 보고서나 이런 로 데이터 자체가 엉망이면 그거 갖다가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해갖고 어떻게 세특에 기록을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세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 내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자, 그걸 갖다가 사실은 극복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마다 다 등급을 매겨놓고 있습니다. 다 등급을 매겨놓고 있어요. 학교별로. 똑같은 3등급,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와 어떤 학교를 갖다가 구분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세특의 내용들. 아이들이 기록해 가지고 온 세특의 내용들. 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생활과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다 등급이 매겨져 있어. 암암리에. 자, 굉장히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 세특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기 평가하고 자의학기 평가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했죠. 일반 학기 평가는 총괄 평가예요. 여기는 이제 형성 평가고 지필 수행 평가를 하는데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를 갖다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지금 수준에서 뭐 얼마나 사실은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대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필식 총괄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업 과정 중 실시를 하고 교과 내용 중심의 평가를 한다면 정의적 영역까지 포함해 갖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얌전한 아이가 있고 활달한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볼 때 손도 잘 들고 발표도 잘하고 잘 웃고 떠들면서 장난은 안 치고 쾌활한 아이와 그냥 조용하고 뭐 물어봐도 잘 대답하지 않고 누구한테 더 점수를 갖다가 높게 매기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뻔히 알아. 뻔히 아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 자판기 커피나마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나마 가지고 와가지고 선배님 이거 드세요 날씨 추운데 라고 하는 후배와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인상하는 둥 마는 둥 지나가는 후배와 우리는 누가 더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자, 교사평가인데 교사평가도 하고 동료평가도 하고 자기평가도 하고 우리 이거 봤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자유학기 자유학년 평가라고 하는 게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통해 가지고 성취도를 갖다가 기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서실식으로 기재한다. 우리 세특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동안에는 평가 주체에 있어서 교사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평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평가를 해봄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겨우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뭘 바랍니까? 중학교 1학년한테 뭘 바라냐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드높은 이상과 가치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면서 자칫 이건 자칫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자칫 아이를 갖다가 방치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어떻게 자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겨우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 아닌 애들은 특수중학교가 또 있더라고. 그런 데가 저기 전라
전라북도 어디에 화땡 무슨 뭐 어디에 성땡 뭐 무슨 뭐 그 국제 중학교 그런 데 가요. 응? 그런 데 간다고. 자, 일반 중학교에 들어간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응? 뭐 얼마나 그렇게 자기 주도적이겠으며 어떻게 자기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예? 그거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진로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고 자기 성장을 갖다가 어떻게 꾀하냐고요. 자,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됩니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간 수준에서 가능한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나마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나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교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 책임 방기하면 안 돼요. 아주 훌륭한 너무나 멋들어진 제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제도가 멋진 신세계를 갖다가 만들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의로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선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